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매뉴얼 경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큰 결심을 한 듯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경찰서에 방금 전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하러 왔습니다.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프런트의 두 경찰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매뉴얼을 펼쳐보는데요. 경찰은 미소를 지으며 자수하러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건이 지금 저희 서에서 담당하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방금 전 살인을 저질러서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매뉴얼을 다시 펼쳐보더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살인사건은 일단 6번 신고 창구에 가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수하러 왔다고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규정상 자수라고 해도 일단 신고해야 처리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6번 창구로 가서 자신이 아내를 살해해서 자수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남자의 말을 듣고도 별 다른 반응이 없이 피해자가 누구냐, 처음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당신이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일련의 질문을 합니다. 남자는 사실대로 성실히 대답했고 경찰은 이 자료들을 수사과로 넘겨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하니 혹시 집 주소 외에 다른 곳에 머문다면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의아해하며 그럼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경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안절부절 못한 남자는 경찰에게 그냥 경찰서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경찰은 남자에게 대기 번호판을 건네줍니다. 남자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정보원인데 예전에는 매번 은밀한 장소를 찾아 경찰에게 보고했지만 경찰 시스템화된 후로 여기서 신문을 보면서 여유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이때 수사관이 다가오고 남자는 이미 두 손을 모아 수갑을 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사관은 남자를 체포하지 않았고 도리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합니다. 이어 함께 현장에 가자고 하는데 남자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따라 주차장에 온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인이 자기라고 자수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당황한 수사관은 다시 자수 매뉴얼을 찾아보지만 남자가 아직 자수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 차례 상의 끝에 두 수사관은 일단 자수한 사건을 뒤로하고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수사관은 자수한 사실을 제쳐두고 피해자 남편의 신분으로 아래의 물음에 대답하라고 강조합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히스테리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남자가 정성 들여 돌보던 예쁜 새가 죽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지만 아내는 새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에 변을 싸서 괘씸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내가 옷을 새장 밑에 놓은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하고 남의 탓으로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하는 모습에 화가 나 수건으로 아내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남자의 자백에 수사관은 급히 제재시키며 그건 절차상 맞지 않으니 지금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답답해하는 남자를 뒤로하고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아내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대답은 객관식으로 1번 쉽게 화를 낸다, 2번 조금 쉽게 화를 낸다, 3번 보통이다, 4번 아니다 중에서 택하라고 합니다. 질문의 답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연구 분석을 거쳐 피해자가 어떤 유형의 범죄에 살해당했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수사관은 번호로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 10대 개를 더 물어봅니다. 얼마 후 그들은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인 검사는 이 남자를 보더니 경례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라고 합니다. 이어 그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찾을 거 없이 그 범인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말에 놀란 검사에게 수사관은 상황을 자초지종 알려줍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며 사건이 골치 아파졌다고 합니다. 검사는 매뉴얼을 보더니 정확한 순서는 신고 접수 후 프런트에 가서 자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지금 절차가 꼬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남자는 검사에게 자신은 자수하고 싶다고 어서 자기를 취조하라고 하는데 검사는 그를 거절합니다. 수사관은 남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으니 규정상 경찰서의 자수창구에서 자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남자는 바로 경찰서로 돌아가려 하는데 검사는 가기 전에 일단 피해자 남편의 역할을 맡쳐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매뉴얼대로 남자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남자는 몇 번이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들은 채도 않고
그를 피해자 남편으로만 대합니다. 현장 증거와 이웃의 증언으로 검사는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수사를 마쳤습니다. 검사는 남자에게 이제부터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며 단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파견하여 집 주변을 감시할 거라고 하고는 떠나려 하는데 남자는 어차피 자신도 자수하러 경찰서에 갈 테니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검사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수사관은 남자에게 당신은 범인도 용의자도 아닌 선량한 시민이니 경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멘붕이 온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경찰서로 향합니다.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하고 프런트에 문의하니 9번 창구에서 자수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수할 수 있겠구나 싶은 심정으로 창구에 가니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은 물건을 정리하더니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규정시간 1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경찰서 전체 등이 꺼졌는데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끼니라도 때우려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직원 매뉴얼에 따라 계속 다른 상품을 자꾸 추천해줍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종업원을 향해 펀치를 날리며 그냥 햄버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는 엔딩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융통성 없이 너무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는 극단적인 예제를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도 외모, 성적, 가정, 배경 등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무형의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매뉴얼은 어떤 것인가요?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